전기 간선에 의해 이 부분들을 지금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수가 있는지 결국은 이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보셨던 부분들,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뭔지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 뭐 전등이 하나는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거 초등학교 때도 우리 했던 거다, 그죠? 요런 거 회로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사실은 수동으로도 동작할 수가 있는 요 상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감지기에서 동작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수동으로 누르는 발신기에 의해서도 동작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개념은 그거잖아요. 즉,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돼가지고 전기가 통합니다. 지금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전기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결국은 꼬마 전구가 점등이 되면서 알려주는, 요거는 완전 수동으로 동작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즉,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문자 나오고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개념은 다르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불이 켜지는 게 이런 스위치를 동작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들 이런 우리 이제 형광등은 그런 이제 스위치가 아니고 우리 뭐라 그러는 겁니까? 발신기라 하기도 하고 SVP 즉 수동 조작함이라 하기도 하고 가스켓은 이걸 R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맞죠? 다양한 형태로 이름을 달래서 부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동 조작했을 때 이렇게 켜지는 것들. 그러니까 때로는 경종이, 때로는 시약 경보기가 같이 연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극기 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계에서 어떻게 펌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딱 요 모양이죠. 감지기, 자동으로 동작하는 감지기. 그리고 얘는 뭐예요? 수동으로 동작하는 발신기. 그리고 이 끝에는 뭐가 달린 것밖에 없습니까? 경종이 이제 이렇게 달린 것밖에 없죠. 본래 결선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결선은 그런데 원리가 이렇다는 거, 원리가. 그러면 누군가 우리가 발신기를 이렇게 이제 눌렀을 때, 그러면 회로가 형성이 되게 되니까 경종이 따르릉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원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죠?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입하는 거 이외에 사실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바로 다이렉트로 수신기로 들어가게 되고, 수신기 내부에는 우리가 릴레이라는 게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수신기 내부라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릴레이가 담겨 있었고, 이 릴레이는 어떻게요? 다시 요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요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릴레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접점이 붙게 되면은 전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 릴레이, 즉 계전기라 그러기도 하고 릴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A 접점, B 접점 배웠습니다. 그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A 접점은 평상시에 어떻게 열려있다가 딱 닫히는 겁니다. 그죠? 딱 열려있다가, 이제 닫혀있다가 딱 열리는 건 비접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평상시 릴레이가 딱 열려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전원 투입되면서 그 전자기 해미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릴레이 안에 내부에는 코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으면 접점을 붙었다가 떨어졌다. 전기 흐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자석이 돼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만드는 장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릴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릴레이는 결국은 회로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입력이 되는 회로마다 저렇게 릴레이가 있어갖고, 때로는 얘를, 그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요? 기타 등등 기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릴레이를 거쳐서 가도록.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작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수동 기동 버튼인데 얘가 펌프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펌프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펌프가 220V 쓰는 경우 극히 드물죠. 대체적으로 380V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감시반하고 어떻게 해요? 동력점을 겸용으로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쓰는 겁니까? 릴레이라는 것들을 하나 쓴 거고, 이 릴레이에서 어떻게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에서 얘가 동작했으면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구성을. 그렇게 되게 되니까 뭐 얘는 다시 해가지고 뭐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죠. 본래는 선로로 이제 구성으로 보면은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릴레이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죠. 즉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일반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자,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이었어요.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본래는 선로도 이상이었고 얘도 이상이었고 다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수신기 회로 내부에서 뭐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릴레이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고장의 원인이. 그러면 입력하는 회로들은 기본적으로 릴레이가 하나 다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원 투입하는 역할을 얘를 거쳐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릴레이 불량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현장의 실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실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뭐만 진단할 수 있으면 돼요? 고장 진단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념이 그렇고 원리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점검 행위를 하고 기타 등등을 했는데, 자, 여기에 선로 이상이 없었다. 선로 이상이 없었어요. 경종이 이상이 없었다. 근데 경종 출력이 안 나간다. 원인이 뭐냐? 다 이상이 없는데 원인이 뭐냐? 어디에서 답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안에서 답을 찾으라 그런 거 맞습니까? 안에서 답을 찾으라 한 거잖아요. 그죠?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지금 스위치, 요거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요는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그거 몰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험에 출제가 돼서, 예전에 우리가 발신기하고 뭐 요런 거하고 경종 안 나오는 이유 뭐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기본은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발신기 불량도 있을 거고, 감지기 불량이 있을 거고, 요 자체 선로 불량, 그리고 경종 불량, 수신기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뭐로 한 2가지만 쓰시오, 3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 기본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릴레이입니다. 맞습니까? 또 경종에서 출력이 안 나가는 원인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모든 시스템에서는 뭐가 달릴 수밖에 없다. 전기 시스템에서는. 우리 옛날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집에서 설치했던 거 뭐 있었냐면은 두꺼비집. 흔히들 두꺼비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뭐 달려 있었습니까? 퓨즈 달려 있었죠. 그죠? 퓨즈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퓨즈를 답니다. 어디까지 전달되면 안 되니까? 한진 문제됐다고 한전까지 전달되면, 한전에서 문제되면 전체가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너그지까지만 아웃돼야 돼. 그게 뭐예요? 퓨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퓨즈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뭐고 옛날에 NFB 뭐 이랬다가 지금 뭐 차단기 이렇게 했다가, 그죠? 이제 그런 거 이제 퓨즈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물론 전체 시스템, 즉 그러니까 얘가 쇼트가 난 거예요. 내부적으로 쇼트가 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수신기 전체 데미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적인 개념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종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데미지를 안 주려면 퓨즈로 있을 수밖에 없죠. 맞나요? 아니 말고? 맞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전력을 투입하고 기타 등을 하게 되면은 이걸 크게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동력제만 해도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이제 퓨즈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러면 거기에 릴레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 A 접점도 되고 B 접점도 되고 전자접촉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게임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얘가 자체적으로 불량이야 쇼트가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데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얘는 퓨즈가 나가겠죠. 발신기 전체 퓨즈가 나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안 나는 전층에 경종이 출력이 나가지 않는다. 원인이 뭐냐? 전층에 왜 출력이 안 나가지? 일제 명동인데 왜 출력 안 나가지? 첫 번째는 퓨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종은 지금 어떻게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쭉 계속해서 설치 나가는데 하나만 나갔으면 얘가 불량이죠. 단편적으로. 근데 전층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경종하고 관계되는 퓨즈가 나갔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층이 아웃됐습니다. 개념적으로 맞죠? 그죠? 이제 현장에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인도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 외에 또 우리 어떻게 각각 개별적인 에러를 보게 되면은 각각 개별 릴레이가 어떻게요? 불량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 외에 우리가 연결되는 회로 기판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신기 딱 한번 열어보시면 저기도 수신기 있고 딱 열어보시면 아주 복잡형 저런 거는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런 데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자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전기소 소자는 뭐 콘덴서하고 뭐 장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떻게요?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것들.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미리 나옵니다만은 일제명동에서 공통선이라는 개념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혹시나 고장 진단하게 되면 전층의 경종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수신기 내에 있는 뭐가 경종과 관련된 퓨즈가 나가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근데 퓨즈를 갈았는데 자꾸 쇼트가 난다. 원인이 뭐냐? 거의 대부분 얘가 불량입니다. 경종이 불량이 돼서 안에 내부에서 쇼트가 나게 되니까 안에 연결되어 있는 퓨즈가 딱 나가버리는 거. 그러면 퓨즈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전층이 경고 안 나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떤 건지 빨리 찾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쇼트가 나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쇼트가 났다라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쇼트라는 게 도대체 뭐죠? 쇼트라는 게? 쇼트가 뭡니까? 단락이잖아요, 단락. 합선이죠, 합선. 그러면 만약에 테스트하기 갖고 여기에 본래는 두 가닥이죠. 이렇게 두 가닥인데 이 두 가닥 찍어보면 저항기로 찍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회로 테스트하기가 찍어보면 저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해가 돌려놓고 이게 저항이 무한대로 나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저항이 아예 빵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예? 맞죠. 당연히 무한대로 나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얘가 기본적으로는 떨어져 있었는데 안에 뭔가는 모르지만 쇼트가 났으니까 바로 타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흐르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이 뭐 예를 들어서 없는 상태에서 뭐 제로로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가면 바로 흐르니까 아 이건 뭔가 오버됐으니까 어떡해요? 퓨즈가 나가는 그런 상태 아닐까요? 반응이 영시원찮네. 아니 말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슈화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하고 관계되는 거 수신기에서 어떻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수신기에서 아까 보게 되면 하나의 화재층에서 단락이 발생해도 해당 층에만 끊어지고 나머지에는 어떻게 이상이 없도록 배선상의 조치를 해야 돼 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거 조금 더 계속 이제 깊이 있게 한번 가봅시다. 이제 핵심은 이제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스위치를 하나를 넣었어. 1, 2, 3, 4층에 스위치를 하나를 딱 넣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렇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3층을 켜고 싶어도 3층만 켜고 싶어도 켤 수는 없죠. 왜냐면 컨트롤 어디에서만 한다고 스위치를 달아놨으니까. 여기서만 1층에서 하니까 3층만 켜고 싶어. 절대로 안 돼요.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1층을 가야 돼요. 그리고 1층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층에 일괄적으로 켜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스위치가 나 있는 게. 맞습니까? 그죠? 딸깍 하면서 형광등이 딱 켜지게 되는데, 딱 그 상태로 쫙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일제 명동이죠. 일제 명동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상에 선로를 구성을 할 때 직렬로 요렇게 구성합니까? 회로? 보통? 이렇게 구성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제일 밝고 그 다음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할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도 병렬로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달고 여기에 달아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균등하게 전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병렬로 지금처럼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되게 전학 강화에 시각 경보기에서 막 이런 게 줄 때 본래는 그런 개념 자체는 없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설치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었던 거죠. 왜 싫습니까?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100층짜리 건물 같으면 100층이 한꺼번에 출력 나가면 이거 환장하죠. 그죠? 1층에서 100층에서 한꺼번에 이제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했습니까? 직상발화 경보 방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이 돼서 1에서 10층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제 명동하죠. 그러니까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일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16층 이상일 경우에 직상발화 경보 방식. 근데 직상발화가 직상 4계층, 그러니까 우선 경고 방식을 그렇게 우리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3층만 켜고 싶어. 자동으로 3층 켜면 4층도 켜고 싶어. 이게 소방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층 켜려면 3층에 딱 스위치 누르면 3층만 딱 불 들어오는 거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회로, 전기에서 회로라고 하고, 소방에서도 회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경계구역이라고 명시를 해서 회로선, 1번 회로선, 2번, 3번, 4번 이렇게 회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자, 메인 컨트롤 판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얘들은 얘네들대로 두 가닥. 맞습니까? 두 가닥. 뭐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요렇게 와야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여기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선을 같이 쓰니까 공통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공통은 한 가닥만 같이 써. 그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는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선이니까 한 가닥만 주고, 자, 한 가닥만 주는데 얘는 되돌아오는 선만 이렇게 각각 주고, 나머지 한 가닥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얘 따로, 얘는 얘 따로, 그죠? 요렇게 따로, 얘는 얘 따로, 요렇게 따로. 이렇게 간선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뭐였습니까? 회로에 대한 회로선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분리되는 거죠. 나머지는 공통 하나로 쓸 거야. 요렇게 정리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개념적인 이제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수신기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자, 똑같은 형태로 수신기가 사실 스위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방에서 봤을 때 입력이죠. 입력을 했으니까, 기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력이 나와야 되죠.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출력은 어떻게 소리로 때르릉 하고 나옵니다. 즉 3층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얘는 규모가 작은 대상이 되게 되니까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경종이 때르릉. 그냥 스위치가 하나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간선은 두 가닥으로 어떻게 아까 점프 이렇게 돼가지고 병렬로 설치되면 똑같은 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선 경고 방식 같은 경우는 자,
각각의 어떻게 간선을 날려놨습니다. 간선을 날렸다라는 거는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근데 공통은 같이 쓸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현재 개념으로. 그렇게 되게 되니까 3층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력은 어떻게요? 3층하고 4층, 사실은 직상 사계층이죠? 직상 사계층으로 경보를 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로.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화재 발생했으니까 여기 사계층이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출력이 나가는 그런 상태로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스위치를 아까 어떻게 해요? 1, 2, 3, 4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두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번 봅시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 간선의 명세로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요렇게 나타나는 거고, 화재가 발생을 해서, 자, 감지가 동작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지는 발신기를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음향경보가 출력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즉, 그래서 간선 명세고는 참고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 나타나져 있는데, 자, 여기서 실제로 요걸 우리가 단제대라 그러죠. 단제대라 그러는데 일단 여기 그림에서는 뭐가 있는 상태입니까? 전화선은 있는 상태로 이제 그리면 돼 있는데, 이 전화선은 어떻게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선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삭제가 됐죠. 그래서 일단 전화선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전화선이 왜 없어졌어요? 수신기로 적합한 것에서 전화선 자체가 없어졌죠. 모르겠습니까? 기준에서 없어졌잖아요. 기준 자체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전화선 설치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없었으니까 전화선 앞으로 있다 없다? 무조건 전화선은 없다. 그러면 기본 간선은 지금 몇 가닥이 되는 겁니까? 00, 그죠? 경종이 있었고, 표시등이 있었고, 발신기 있었고, 회로선이 있었고.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기사 때 암기할 때 00 표발전 경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전화선이 빠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가닥이 지금 기본이라고요. 전화선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지금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습관적으로 기사 실기 때 했었던 그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선은 반드시 없는 거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상을 똑같이 한번 보자고요. 즉,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감지가 동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동작을 하거나 내지는 발신기를 눌렀어요. 발신기를 딱 눌러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동작하는 거냐. 개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동기동, 수동기동이죠. 그죠? 얘는 자동기동, 얘는 수동기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입력이 됐으니까, 기동이 됐으니까 어떻게 출력이 나와야 되죠. 그 출력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경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이제 경종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요겁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단편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감지기를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동기동 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발신기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검할 때. 사다리 타가지고 본래 감지기 찍고 열감지기 하고, 아니면은 그 연기 감지기는 스프레이 뿌려서 한단 말이에요. 연기 스프레이 뿌려서 한단 말이에요. 요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공통선. 자, 여기서 지금 회로 공통선이 얘네요. 요거는 회로가 요렇게 갔으니까 요렇게 얘가 회로 공통선입니다. 이거는 얘가 경종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지금 얘하고를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회로를 쇼트 시켜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현장 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 피복을 여기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두 개 딱 찍어봅니다. 그러면 쇼트가 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지가 동작한 것처럼. 그래서 3층 감지기 기동 이렇게 해가지고 수신기 확인하고, 그러면 3층에서 당연히 뭐가 출력이 나와야 되는, 음향경보 출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쇼트를 시킵니다. 어떻게 쇼트 시킬 수 있어요? 발신기하고 이렇게 쇼트 시키면 수동기동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회로 시험기 있죠. 테스트하기.
요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DC, AC, 그리고 저항 이런 거 측정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드봉 요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리드봉이 요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개 갖고 우리 찍어서 확인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DC 볼테지를 한번 내둡니다. 그러면 자, 공통을 하나를 찍었어요. 얘를 하나를 찍었어요. 자, 그러면 공통하고 공통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를 요렇게 찍었어. 얘를 또 하나 요렇게 찍어서 공통하고 공통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종을 찍었습니다. 자, 공통은 그대로 얘를 그대로 둬요. 그 다음에 경종을 순차대로 얘를 하나 찍은 상태, 얘를 하나 찍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종을 하나 찍었어요. 전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경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경종이 출력 중에는 DC가 나오죠. 근데 출력이 나가지 않을 때는 전원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뭐를 해보냐면, 현장에서 우리가 굳이 가지는 않았지만은 현장에서 가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나 그걸 보는 거랍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이 동작하기 전에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두 개를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C 해가지고 얘는 0V가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해요? 경종이 때를 올리고 있는 상태 같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찍어 놓으면 테스트기에서 24V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본래는 24V인데 20V, 22V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 됐지? 경종이 불량이 출력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전원은 나와요. 어디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죠? 경종? 얘네들이 단선일 수 있죠.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량일 수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보고 있는 게 요렇게 흘러가서 기동이라는 거하고 확인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회로 시험기 가지고 상황이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든 얘네들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회로 테스트하기 갖고 하고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남들보다 하나 더 적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답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거. 목적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고장진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점검이기도 하고 고장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옮겨서 표시등으로 했습니다. 옮겼습니다. 표시등은 상시 점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기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DC로 확인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V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안 나오면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안 나오니까 얘하고 문제입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수신기 자체에서부터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신기에 설로가 아니고 선로라든가 수신기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표시등도 퓨즈도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얘네들은 입력하고 출력하는 게 아니고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릴레이하고는 관계가 없겠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거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얘하고 하든지 얘하고 공통이 바뀌네. 사실은 공통은 끝까지 가면 다 만나니까 어떤 걸 찍어도 사실은 본래는 얘하고 이렇게 경종 표시등 공통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맞죠. 경종선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공통을 여기를 찍었습니다. 아까 요거 찍었네요. 제가 잘못 찍었네요. 그래서 발신기하고 딱 찍었습니다. 발신기하고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자, 그러면 얘하고 회로하고 딱 찍으면 전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이야기하십시오.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어떻게 계속 전원을 살려둔 상태에서 얘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냥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감지기도 뭐가 들어가야 동작하는 겁니까? 전원이 들어가야 동작하죠. 전원이 없는데 어떻게 동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게 되면 하나의 기계 장비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이제 감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을 투입하지 않는 얘가 동작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투입되는 상태에서 얘들을 보게 되면은 수신기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쫙 간다 보게 되면은 접점이 요렇게 해서 붙어 있는 요런 상태, 요게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원이 계속해서 투입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얘네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감지가 그 전원에 입사볼트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떻게 필요할 경우에 감지기 동작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전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가 맞겠네요. 그럼 평상시 딱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DC14V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대신에 감지가 동작하고 나면은, 자, 본래는 요렇게 뭐 흘러만 갔던, 그래, 제일 끝에 종간장을 거쳐서 소모됐던 전류가 여기를 거치지, 요렇게 끝을 거치지 않고 어디를 거쳐가는 감지기를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거쳐가면서 여기서는 전원이 다운되죠. 전압이 다운돼가지고 얼마? 4에서 한 8V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지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입력의 역할을 하는 것들, 감지기처럼 자 그렇게 입력의 역할,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입력이잖아요. 기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스프링클러를 가보게 되면은 압력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압력 스위치. 그럼 동작 전의 사항 똑같겠네요. 동작 전의 사항 똑같겠네요. 그죠? 그러면 동작하고 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에서 8V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템파 스위치 있습니다. 템파 스위치도 입력 맞습니까? 밸브가 잠겼습니다. 사항 똑같겠네요. 그죠? 저수위 있습니다. 저수위 스위치 맞습니까? 그죠? 걔네들도 평상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원은 투입된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요? 풀토 스위치가 됐던 여러 가지 타입이 됐던 그렇게 되는 거 맞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있습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맞습니까? 그죠? 걔네들도 입력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동작 전까지는 전원 투입되어 있다가 전원 투입되면서 어떻게요? 닫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테스트하기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찍었습니다. 자, 공통해서 얘는 뭐 같이 이제 볼 수 있다 그랬죠. 본래는. 근데 본래 따로따로 개념적으로 시험 칠 땐 따로따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요 경정 표시등 공통선 가지고 딱 찍었을 때 얘는 전원 들어오고 안 들어와야 되고, 맞습니까? 자, 회로 공통하고 얘네들 찍었을 때 얘네들은 전원 들어야 되고, 장비가 동작하게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다운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자, 메인에서 확인합니다. 메인 수신기에서 확인합니다. 즉, 그러면 경정 표시등 공통선하고, 그죠? 우리가 표시등선하고 딱 찍으면 24V 나와야 되죠? 그죠? 경정하고 찍으면 평상시는 어떻게 전원 안 나와야 되고, 경정 때르릉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 전원 나와야 되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자, 공통선하고 또 그러면 회로선하고 찍었습니다. 자, 발생길 확률은 사실은 작다고 보는데 회로선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전원 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는 회로들이 동작했습니다. 그러면 전원 다운돼서 4에서 8V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됐습니다. 그러면 고장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얘네들을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신기에서 내가 가기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그 수신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수신기가 공통선하고 이제 각각 딱딱딱 찍어봤는데, 요거는 전원이 왜 안 나와? 요거는 전원이 나와. 왜 안 나와? 전원이 나와. 확인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있는 이제 팀장급들이 베테랑이 이제 보조공사 가능한 사람들이 뭘 찍는지 이해를 하셨냐고요. 직접 현장에 안 가도 여러분들은 지금 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답을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즉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습식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여기서는 뭐도 있을 수 있습니까? TS 이렇게 풀박스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신기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수신기에서 감지반에서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출력이 어떻게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사이렌 출력이 안 나는데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수신기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단자대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압력 스위치 단자를 찍어보죠. 아, 압력 스위치 단자 24V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겠죠? 야야, 그 압력 스위치 동작 한번 시켜봐라. 압력 동작 한번 시켜봐. 그러면 일자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직접 물을 빼든지 기타 등등 동작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본래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24V 나오던 게 딱 떨어져서 얼마 나와야 돼요? 4에서 8V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가는 선로 불량이 뭔가 있든지 여기서 압력 스위치 자체가 고장이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신기 단자에서부터 야 동작 한번 시켜봐 마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합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다 똑같겠죠? 그죠? 필요에 따라 릴레이가 있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접점이 넘어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고장 진단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기 조금만 더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돼. 여기 소토가 났는데,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돼.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즉, 그러면, 경종에서, 자, 한번 보십시오. 결국 출력이 나가는, 여기는 요게 출력이 나갔습니다. 맞죠? 여기서는 공통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층 화재 통계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메인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퓨즈가 하나 설치되어 있겠죠? 근데 이 퓨즈는 전체 퓨즈입니다. 맞습니까? 수신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전체 퓨즈가 하나는 있을 겁니다. 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상, 화재안전 기준상, 기술 기준상, 자, 수신기 설치에 제일 말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배선상의 조치를 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수신기를 손대기는 지금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회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됐어요. 규모가 좀 큰 거는 100개가 뭡니까? 요즘 지어지는 대상에 규모 좀 큰 것들은 100개가 아니고 뭐 1000개, 2000개 나오고 그러는데 저런 회로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퓨즈 만들다 끝나는 거예요. 수신기 안에서.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선상의 조치를 해라. 즉,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배선에 퓨즈를 하나 설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배선상, 즉, 라인에 설치한 데서 라인 퓨즈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 설치할까요? 여기 설치할까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출력이 나가는 부분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는 공통선 마이너스 부분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출력이 나가는 부분들은 일제명동이라 가정을 해보면 한 가닥으로 1사분의 출력이 나가도록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선을 어떻게 여기에 되돌아오는 라인에 퓨즈를 각각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층만 차단하는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입력이 돼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입력 측에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되돌아오는 공통선 층에 퓨즈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 공통선을 매 층마다 별도로 추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통선을 한꺼번에 쓰게 되면은 공통선 말미에 우리가 퓨즈를 설치하니까 전체 다 죽어버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니까 아까 우리 수신기 내부에 있는 메인 퓨즈가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럼 1층이면 1층 공통선 따로, 2층이면 2층 따로, 3층이면 3층 따로. 요렇게 해서 말면 뭐를 설치해야 되냐? 1층 퓨즈 따로, 2층 퓨즈, 3층 퓨즈, 4층 퓨즈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 직근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퓨즈를 설치를 할 수 있는 함을 하나 만들어서 수신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선상의 조치를 하자.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자,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맞죠?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험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출제를 하면 자동화 탐지 설비의 기술 기준에 따라서 배선을 해서 다른 층의 이상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 자체를 아예 안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간선수를 구하시오. 그죠? 그러면 공공표 발전 경에 공공표 발전이 없었습니다. 경회 우리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죠? 암기법일 뿐이니까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 층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됐다가 경종 1 됐다가 회로 1 됐다가 하는데 경종 필드 공통선이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은 3개, 4개, 5개 층별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 개 층이니까 회로의 의미가 한 개 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층 뭐 4층, 3층, 2층, 1층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 저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외우면 힘드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부가 되는 게 문제가 생길 게 퓨즈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릴레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보수공사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테스트하기를 어떻게 회로 시험기를 DC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만 어떤 상태로든지 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얘네들이 기본이니까. 그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조금 쉬었다 하도록